경남도 내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의미와 일자리 창출, 보존과 개발의 균형성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필수 조건,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해 도시재생지원센터 허정은 팀장, 봉황대길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초대위원장인 허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에서 한 주제로 이렇게 많은 회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늘로써 4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남도민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회차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바로 주민 참여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100% 물론 동의하고요.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민이 그 마을의 주인이고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주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모두는 아니겠지만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싶은지, 그리고 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와 협의가 없이 네. 도시재생 사업만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몇몇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을의 미래상을 이제 주민들이 공유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주민 참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쫓기듯 지금 진행하는 공모 방식에서 주민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신청을 하는 그런 수시 접수 방식으로 현재 바뀌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김해 회원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가 상당히 돋보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신 건데요. 자, 먼저 어떤 사업이었고 현재 만들어진 성과물은 뭔지 궁금합니다. 좀 깁니다. 네, 먼저 그 회원동은 김해 원도심에 3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의 동이고 마을입니다. 특히 회원동은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2개의 사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회회원연가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 회원연가 사업은 그 지역의 생명나눔재단, 그리고 회원당 사회적협동조합, 네. 그리고 회원동 주민, 그리고 난치병을 가진 그 부모들이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가지고 그것을 치즈를 가공해서 네. 뭐 체험, 그리고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그 다들 잘 아시는 복리단길 사업이고요. 그 회원동에는 복리단길이 아니라 원래는 장류가도라는 네. 길입니다. 장류가도는 이제 장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현재는 복리단길로 불리고 있고 정식 명칭은 봉황대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복리단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봉황역에서 복리단길을 거쳐서 이제 원도심으로 사람을 연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문화활동을 하는 청년들, 단체, 그리고 옛길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 2곳을 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네. 현재는 50에서 60곳 정도의 젊은 청년들의 점포들이 생겨나서
그 복리단길이라는 애칭으로 지금 젊은 세대나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복리단길에 가본 적이 있는데 허은 대표님도 역시나 이 복리단길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어쨌든 이게 좀 출발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거기 봉황동이 제 고향이고 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네. 그 후 타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평소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을 인사차 올 때 동네를 보면은 너무 자꾸 낙후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네. 평소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그 오래된 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가옥을 복구를 해서 카페를 하면 동네가 조금 이나마 좀 밝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우리 동네에 그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네. 저한테 와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의논을 했고 네. 그래서 같이 협조하게 돼서 제가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허정은 팀장께서는 김해시 도시재생 팀장으로서 주민 참여를 설득하는 입장에서 우리 허은 대표님을 만나셨을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났는지 참 궁금한데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돈의 많은 도시재생센터가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도시재생센터 분들 중에 이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찾고자 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만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나 지침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포맷을 잡아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도시재생의 그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자세히 나온 지침들은 없고요. 그래서 또 아마 그 이유로서 하나 중에는 아마도 마을마다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의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현실은 여전히 탑다운 방식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모에서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협의체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완료 후에 이제 주민협의체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도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센터의 연구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한 거는 이제 장주가도 복리단 봉황대길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기 거의 1년 전부터 그것들이 논의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전문 시스템을 조사를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UDW라고 합니다. 그 해외 도시재생 비영리법인하고 같이 협업 이제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해외 전문가 그리고 필요하면 뭐 화상 회의도 하고요. 네. 해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네. 같이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주민협의체 구성의 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소셜 디자인 전문가인 그 카케이 유스케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그 소셜 디자인을 위한 4가지 역할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톰 켈리의 이노베이션을 위한 10가지 인재상 중에서 소셜 디자인을 위한 4가지 인재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 네. 4가지는 첫 번째가 리더, 두 번째가 에스노그래퍼, 세 번째가 그 크리에이터, 네. 네 번째가 퍼실리테이터입니다. 네. 그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리더는 마을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허은 위원장님 그 같은 역할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에스노그래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정리하고 지역의 문제나 이런 사회 현안들을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주민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혹은 행정적인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 크리에이터는 그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을 유도하고 그것을 그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자, 어쨌든 센터 입장에서는 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주민의 입장에서 허은 대표께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 주민단체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이 공존하고 걷고 싶고 쾌적한 마을로 만들까 네. 고민을 하던 중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2개월간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방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의 그 좋은 사례들 또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또 비전도 만들어가고 네.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생각과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인상이 깊었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의 도중에 나온 산물이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소소한 우리 문화재 특히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에 있는 어르신분을 모시고 오래 살았던 노인분들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기획하고 참여하고 네. 공연과 퍼포먼스를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만들어서 함께 축하해주고 네.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인근 사회적 협동조합과 거기 또 골목 콘서트를 함께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소통했던 이런 기억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사실 장유가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라고 꼽히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중도는 사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팀장님께서도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어려웠던 점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아마 모든 재생센터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현장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마을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힘이 듭니다. 사업을 이제 찬성하지 않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취지, 마을의 비전, 그리고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간혹 그런 취지들이 왜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정보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침내는 그런 공동체가 좀 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쌓인 오해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대립될 때는 그
뭐 자책을 하게 되죠. 저희들 때문에 네. 이런 대립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주민 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또 절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유가돌 사례를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후에 남겨지는 부분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들을 해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과 도시재생센터만으로는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것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은 센터 몫이긴 하지만 도시는 하나의 분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도시재생센터는 하드웨어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사회적 경제, 복지, 문화예술을 다루기엔 좀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는 물론이고 이제 지역의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김해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김해문화재단, 생명나눔재단 등과 이제 연계해서 그런 부족한 전문 분야를 채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 간의 그룹인 지속가능 N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을 공동 육성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상동에는 이제 김해문화재단과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사업과 연계해서 네. 문화 다양성을 기반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후에서도 주민협의체와 연계해서 유관기관들과 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점수로 나타낸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우리 동네는 지금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나올 듯하고 우리 동네는 모든 게 뭐 가능성입니다. 네. 가능성인데 이곳은 사람이 귀한 동네입니다. 문화불모지였고 현재 주민들의 문화 인식과 의식 변화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을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젊은 동네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만들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쾌적하고 좋은 동네가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에서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선정된 지역 주민분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도시연대 대표님의 이제 말씀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여형 계획, 협력적 계획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 지역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주체는 주민이기에 계획과 실행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민들의 삶과 주민들의 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을 새겨 듣고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같이 해나가면 충분히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 전해드린 경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성,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 hello.